미국 대선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본투표죠. 막판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기관별로 들쑥날쑥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란 한 코미디언의 발언이 역풍, 재역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도 누구에게 유리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번 주제는 최양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다녀오셨어요. 네. 역사상 최고의 접전, 한치 앞을 모르는 혼전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도 하루가 달라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예측 불허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대선이 선거 전문가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최소 4.8%의 지지율은 항상 꺾일 수 있다. 최근에 일어났을 때도 8% 반대편 사람이 이기다가 지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조사는 또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진짜 없고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스윙 보터라는 데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그래서 인구가 지금 몇 억이 되는 나라에서도 지금 4천 명 정도의 그런 스윙 보터에 있는 조그만한 주에서 나오는 선거 결과가 대통령을 바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현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가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선거인단에선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상 이 전체 구도는요 2% 정도가 지금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지역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으로 했을 때 조금 트럼프 쪽이 우세한 그런 승세를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미국 갔다 오신 분 얘기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는 초박빙이고 들쑥날쑥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정말 끝까지 까봐야 되고 당선자 확정에도 과거 고어 아들부 시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지만 정확히 보면은 50여 개국의 선거를 합치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50개 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은 데다가 너무나 초박빙이라서 지금 여론조사를 신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여론조사가 우리보다 안 맞는 경우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바이든 때 보면은 바이든이 상당한 수치의 격차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겨우 이겼다라는 그런 또 과거의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어찌됐든 한 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카멀라 해리스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아는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트럼프 쪽이 조금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보면 판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해리스는 러스트벨트하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쪽에 이제 집중한다는 거예요. 러스트벨트라면 이제 미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5대5 근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원해진 흑인 남성과 라틴계의 표심 복구에 해리스가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진영의 쓰레기섬 발언이 이 라틴계의 어떤 표심을 좀 돌릴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뉴욕을 지금 공략하다가 바로 쓰레기섬 발언이 나와서 네. 근데 뉴욕에서
공략을 하는 과정에 뉴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뉴욕은 특히 이제 뉴욕 증권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증권계의 예측은 또는 그들의 그 기대는 트럼프 쪽이라 상당히 이 상황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트럼프는 미국 남부의 선벨트 경합주를 지금 다지면서 특히 백인들, 보수, 중산층 내지는 백인 블루 칼라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바로 이 뉴욕 유세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코미디언이 난데없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에 빗댔어요. 푸에르토리코 유명한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바로 푸에르토리코 청년들 얘기인데 이게 작지 않은 역풍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요, 반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란 표현이 진짜로 천박하고 정치가들이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거기가 뭐 진짜 쓰레기 같은 섬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맞받아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실언을 하셨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는 푸에르토리코가 아니라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다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니까 외친 거죠. 예, 쓰레기 대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지금 반전이 돼갖고 트럼프 쪽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지금 뭐 그런 영향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번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해리스의 적이 바이든이 되는 그런 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 대선에서의 큰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클로즈 아규먼트라 그래서 여기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하는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모였어요. 실내에 25,000, 실외에 75,000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트럼프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서 어쩌냐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쓰레기다.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자기 국민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반전이 생겨갖고 결국 지금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양상으로 조금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이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간 사람이 600만 명이 넘고 펜실바니아에 한 4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으면 이게 이제 경합주 표심에 영향을 주는데 이걸 또 이제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이 좀 흐렸다. 주장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틴계의 표심 이반에 고민하던 해리스는 곧바로 푸에르토리코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서 유세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증오와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흑인이라든지 또는 라틴계, 히스패닉에 대해서 굉장히 모진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푸에르토리코를 팔려고 하는 아이디어까지 내가지고 네. 사실은 푸에르토리코 자체는 투표권이 없지만 그 출향민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상당히 흥분시켰고 또 리키 마틴이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죠. 그 사람도 지금 흥분해갖고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맹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이러한 그 기회를 틈타서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도 방문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펜실베니아에 또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출렁인다 그러는데요. 결국은 열어봐야 알고 또 아마 그 표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지 그때 이런 극적인 장면이 사실은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선거도 그렇고 우리 선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온라인 선거보다는 오프라인 선거라는 게 분노한 사람이 내가 걸어가서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씹다가 뭐 투표장에 안 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선거입니다. 당황한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내가 나틴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열심히 설파하면서 문제의 쓰레기선 발언이 나온 뉴욕 유세를 사랑의 축제였어요.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in that room.
It was breathtaking, an absolute love fest, and it was my honor to be involved. And 네, 저 짧은 문장에 사랑이 네 번 나오고 브레이크 테이킹, 그러니까 숨이 멎을 정도의 사랑 열기가 가득했다. 참 말솜씨 대단하죠. 트럼프의 이런 무시와 포장 전략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요, 트럼프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푸에르토코리에서 나오신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플로리다예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거기는 공화당 빨간색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소개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실언이죠.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트럼프가 나는 뭐 듣긴 들었는데 뭐 하면서 이런 굉장히 술사적인 얘기들로 지금 나가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캠프가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아시죠? 전략가? 전략가 중에 전략가가 어저께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또 전략가가 전술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번 쓰레기 발언으로 미국 내에 이 극우 그다음에 공화당 표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시 뭐 포장 전략 이거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You're fired란 말을 젊은 시절에 유행시켰던 트럼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 이게 원래 프렌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감자튀김이 프랑스 프라이가 된 거죠. 이걸 튀겼습니다. 어색한 몸짓으로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Sir? My first day at McDonald's. I'm looking for a job. Lower it slowly into the oil, don't want to burn. Good, good, good. And then we're just going to hit our fry timer right Okay, here. right there. We got the salt on it. Never touch. This is fun. I could do this all day. I wouldn't mind this job. I like this job. I think I might come back and do it again. Thank you. 트럼프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저렇게 감자튀김 튀길 일이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과연 샤이 트럼프, 내가 트럼프 지지를 하는데 못 밝히는 이 부끄러운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히든 해리스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해리스 여성 지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리스를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만드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다. 자, 어떤 게 많을까요? 왜 샤이 트럼프며 왜 히든 해리스냐를 생각해 보니까 지지는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놓고 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인데 누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맥도날드 있잖아요. 네. 저것도 연출된 장면이에요. 당연히 연출이죠. 사람 비워놓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지금 쇼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저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내 자기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백인들. 그런데 백인들인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들. 트럼프가 그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는 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민계로 당신의 일자리를 좀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분노를 거기다 표출하게. 그러니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뭔가 시원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샤이 트럼프가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 8년 전 스티브 배넌 얘기도 했는데 8년 전 전략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는 당장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과연 한국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 트럼프에 관련한 책을 보면은 일장이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한미 FTA를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려고 그랬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당선이 될 경우에 한국은 그러면 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할 때죠. 해리스가 되면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돌아오면 바뀌는 게 참 많다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비욘세, 에미넴 등도 해리스 지지 유세에 나서서 적어도 연예인 지지 면에서는 해리스의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I'm not here as a celebrity. I'm not here as a politician. I'm here as a mother. A mother who cares deeply about the world my children and all of our children live in. I also think that people shouldn't be afraid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I don't think anyone wants an America where people are worried about retribution or what people will do if you make your opinion known. I think Vice President Harris supports a future for this country where these freedoms and many others will be protected and upheld. 팔로워들이 투표하면 선거는 벌써 끝났죠. 뭐 트위트 2억이 넘고 비욘세, 에미넴. 그런데 투표라는 게 꼭 연예인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전 투표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또 여성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39%, 그다음에 공화당이 36%고요. 나이를 보면요, 40세 이상이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해리스 캠프에서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흑인 남성표가 80%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60%로 지금 내려온 상황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평가하기를 자, 해리스는 굉장히 선의 정책을 하지만 모호하다, 나오는 게 없다. 트럼프는 유약적이지만 그러지만 보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기 때문에 진짜로 개표가 끝나야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싸움은 진짜로 끝나는 날 끝난다. 그리고 제발 바라는 것은 불복하지 않는 후보들이 두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란 뉴욕 양키스의 포수가 남긴 말이죠. 이게 다 아시는 말입니다. 이번 선거 그렇게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